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과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또 3.15 부정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시 서성동 3.15 회관 한 귀퉁이에는 보일락말락하는 조그마한 부속 건물이 하나 있다. 해마다 3월 중순이 되면은 이 방에 모이는 손님들이 있다. 대부분 환갑을 넘은 할머니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할머니들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정성껏 향로와 촛대를 닦아내며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자의 명복을 비는 준비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 할머니들은 누구를 위해, 누구와 만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여기에 있는 홍안의 소년과 청년들은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 소년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제 역사의 시계바늘을 30년 전으로 돌려놓고자 한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독재 정권 물러가라. 자유당을 때려잡자. 이러한 구호와 함성이 향토 마산을 뒤흔든 사건을 사람들은 3.15 의거라고 이름지었다. 부정선거는 왜 생겼으며 누가 부정선거를 시켰으며 누가 앞잡이 노릇을 했는가? 누가 왜 주권자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백주에 뺏어갔는가? 이 사건의 멀고 가까운 이유와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1956년도에 들어와서 정부 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정부 통령 선거가 묘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유당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야당 사람이 장면 씨가 부통령이 되는 이런 이제 이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자유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기반이 상실되었다 하는 걸 이제 표현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이승만 정권이 감지를 하게 되니까 계속 이제 권력의 그 독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유보시킨다든지 언론 자유를 갖다가 제한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8년도 12월 달에 들어오면은 소위 2사 정치 파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야당을 탄압하게 되고 언론을 탄압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1960년에 있을 소위 선거를 겨냥한 여러 가지의 이제 이때의 자유당의 선거에 압승을 기도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0년 3월 15일에 정부통 선거에 와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의 그 권력을 승계받을 수 있는 이기붕 이 두 사람이 소위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민주적으로 봐서는 정치적인 소양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란 유권자 이걸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제 3인조, 9인조의 이제 조직을 통해서 상호 감시 하에서 선거를 하게 하는 공개 부정선거를 감행했다든지 또 관건의 개입이라든지 사활 사전 투표를 했다든지 하는 그야말로 세계의 그 선거 역사상에 볼 수 없는 이제 엄청난 이제 부정이 감행된 것이 바로 1960년,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3.15거든요. 이와 같은 이제 3.15 부정선거를 하던 그 당일날 우리 마산 시민들이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무차별 발포를 하게 됨으로 해서 당시에 8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는 이런 이제 만행이 바로 3.15 마산의거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또 그 이전에 이제 그 정치 사적인 배경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망령이 두터워지고 있던 1960년 2월 10일경 마산 시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었다.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갖은 탄압을 무릅쓰고 뽑아준 민주당 국회의원 허윤수가 민주당을 버리고 자유당에 입당하고 말았다. 한 정치인의 단순한 변절이라기보다 마산 시민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당시 자유당 경남도당 위원장이었던 이용범은 이승만, 이기붕의 강력한 신임으로도 당당한 세도를 부렸으며 마산시 오동동에 있었던 그의 집을 당시의 사람들은 오동동 기억무대로 불렀고 안하무인으로 권력을 휘두른 그로부터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 1960년 3월 15일 아침 7시 투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마산 시내 곳곳에서 아우성이 났다. 투표소마다 민주당 참관인과 투표소를 경비하는 경찰, 반공 청년단, 시 동직원 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유당과 경찰은 아침 7시 이전부터 야당 참관인의 투표소 출입을 막아버렸고 마산시 장군동 제1투표소를 비롯한 투표함에는 이미 사전 투표용지가 수북히 들어가 있었다. 투표권이 있으면서도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 소동이 곳곳에서 벌어지니 이런 선거는 하나마나가 아닌가. 참가인들이 한 27개소가 투표소에 들어가겠는데 참가인이 거의 그 당시면 납치를 다 돼가지고 이미 어떤 사람은 이단희 씨 같은 사람은 이미 북면을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 참 열렬한 그 민주당 당원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벌써 납치를 당해가 했을 때는 이미 참가인이 뭐 이미 27개 투표소에서 한 사람 없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그 투표 용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3인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3인조, 5인조라고 하는 게 유명한 그 자유당의 부정선거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3인조, 5인조가 뭐냐 하면은 이미 그 경찰관이 입회하고 그 당시에 자유당의 그 각 동책이 입회하고 이래가지고 이미 들어온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표를 보여가지고 그 빚어가지고 집어였습니다. 지금도 마산시 불정거리와 붙은 동성동 140번지 골목길에는 2층 빨간 벽돌 건물이 있다. 제1공화국 시절 민주당 마산지구당 선거대책본부로 쓰이던 건물인데 지금은 가정집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건물의 원형은 변함이 없다. 마산 지역에서 정당 건물로서는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이 지역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 건물 앞 거리는 3.15 당시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결지가 됐으며 민주당 마산지구당은 당일 10시 반 이곳에서 선거 포기 선언을 하게 된다. 그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은 선거 무효 선언이었다. 그날 3월 15일 날은 바로 이 장소에서 선거 포기 선언을 갖다가 하고 나서 즉각 이 문 앞에서 그거 당시에 내가 지금 살아 계시지만 정남구 씨 같은 국회의원, 그 당시는 도의원이죠. 그다음에 황칠구 시의원, 그다음에 강경수 씨 시의원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문 앞에서 부정선거 타전을 하자는 불안가들을 들고 용감하게 여기서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은 남순동 파주로를 행했죠. 선거 무효 선언을 한 민주당 당원 30여 명은 곧장 가두 시위에 나섰다가 일부는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오후 5시 3.15 부정선거는 마감됐다. 주권을 빼앗긴 시민 그리고 어른들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학생들이 거리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저녁 7시경에는 천여 명의 군중들이 불정거리와 시청 앞 등지에 모였다. 불정거리와 창동을 거친 군중들은 남성동 파출소 앞에서 소방차의 물 세례를 받고 투석전을 전개한다. 저녁 8시 남성동 파출소에서 총소리가 났다. 공포가 아닌 실탄 사격으로 앞에 섰던 사람들이 쓰러졌다. 내가 여기서 조언받게 된 거는 그때가 한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9시경 됐을 겁니다. 9시경 됐을 때 뭐 그냥 구호에 치고 뭐 앞을 나가고 밀고 하는 상에서 일종의 공방전이죠. 이쪽에는 뭐 던질 게 돌밖에 없고 저기는 총을 난살하는데 뭐 순간적으로 빵 하더만 뭐 총이면 난살되니까 어느 총 안에 맞는 것도 모르는 기고 그냥 여기서 맞고 다리에 다치게 되는 게. 그때 여기 모였던 시위 군중들이 주로 어떤 구호를 외쳤습니까? 이거 보통 자유당 물러가라, 선거 다시 하자, 독재정권 물러가자, 부패 우리 법자, 전부 다 독재정권 물러가는 것이 제일 큰 거였지. 이날 저녁 7시부터 마산시청에서는 개표가 시작되고 있었다. 무학국민학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 학생들이 있었다. 합세해서 시청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군중들에게 물을 뿌리던 소방차는 돌을 맞고 질주하다 전주 2개를 들이받아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일대는 갑자기 암흑화가 돼버렸다. 이때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는 10여 명의 경찰과 함께 최루탄과 실탄을 발사한다. 시민과 학생들은 또 쓰러졌다. 이 일대 아스팔트 거리는 자갈밭으로 바뀌었고 무학국민학교 담벼락에는 바로 30m 앞에서 쏘아댄 직격탄을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당시 마산상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학 씨는 그때 학생 데모대를 만들고 시위에 참가했던 사실을 생생한 일기장으로 증언하고 있다. 자유당 부정선거에 대한 순수한 감정과 시위 전개 과정, 경찰서에서의 조사 경위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궁중심이랄까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 나이였지만 남이 주위가 부끄럽고 두렵기도 해서 시청으로 가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서 얘기가 안 나와서 같이 고함을 지르자고 해서 하나 둘 셋 소리를 질러서 이제 여기저기 끼었던 저희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시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함을 지른 저희들이 멋쩍어서 주저하는 오히려 그런 순간에 철없는 국민학생 그다음에 중학생들이 앞을 다투어서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밀려서 마라톤을 하듯이 뛰는 데는 궁중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그 어린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호기심에서 갔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뒤질세라 하고 그냥 또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서 시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날 밤 9시 반 북마산 파출소에는 불길이 솟아올랐다. 여기서도 투석과 총탄의 교차는 계속됐으며 시청 앞에 있던 일부 군중은 민주당을 탈당해 자유당으로 변신한 허윤수 의원 집과 서울신문 마산총국, 자유당 선거대책본부에도 돌을 던진다. 3월 15일 밤 마산은 달마저 구름에 가렸던지 어둡기만 했다. 빼앗긴 주권을 찾으려는 학생 시민들의 분노와 절규, 이를 틀어막으려는 총소리가 맞부딪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로 처절한 민권 탈환운동에 막이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밤 마산 시민들은 8명의 꽃잎 같은 소년들을 잃었다. 총상을 입고 나중에 숨진 청소년을 합치면 11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중상자는 86명이나 됐던 것이다. 당시 마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7살 김용실 군은
학교와 가정에서도 너무나 모범생이었다. 학교에서는 학생 간부요 배구 선수였고 동료들에게도 믿음직한 학생이었다. 가정에서는 장남으로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 소년이 어떻게 해서 대모대로 나서게 됐는가? 우리 집에서는 그날 투표권이 5장인데 투표 용지가 1장밖에 안 나왔어요. 누나밖에 안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아버지 그래 5장인데 1장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반장이 가져온 거로 용실이가 국민이 기본급마장 이래 도둑질 해가 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막 반장 보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들어가라 애들이 안 그래서 아니라 내가 막 세상도 무섭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만은 굉장히 붕괴하게 여깁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참 7시 돼서 나갔거든요.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이미 식어버린 이 소년을 자유당 정권과 경찰은 빨갱이 공산당의 앞제비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한다. 경찰은 죽은 김용실 군의 호주머니에 조작한 불온비라를 몰래 넣어 이를 용공분자 증거물로 이용했다. 경찰서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올 때 그 형사가 책상 위에 비라로 탁 패놓더만은 그 삐라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이승만은 죽이라 인민공화국 만세 이래놓고 피를 딱 묻혀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비라를 보고 내가 거기서 기절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도 의식 불명이 돼가지고 몰랐어요. 그래 날이 새고 이제 날이 새서 정신이 나서 이제 17일 날 도로병원에 와서 그래 이제 초상을 치게 됐지. 이처럼 어머니에게 고교생 아들이 공산당이라고 우긴 경찰은 당시 도립병원 의사와 간호원에게 김용실 군의 호주머니에서 불온비라가 나왔다는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립병원 의료진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3월 15일 다음 날부터 무장 경찰은 학생과 청년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갔다. 모두 213명의 학생과 시민이 영장도 없이 연행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당시 마산경찰서 건물은 물론 마산시청 지하실에서는 연행자에 대한 취조와 고문이 끊이질 않았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정남구를 주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것이 정남구가 시키지 않더냐. 그렇게 조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래요. 이래서 거기서 제일 참 절구하는 거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강경술 씨라고 당시 시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연행을 해가지고 고문을 하는데 바로 우리 옆방에서 고문을 하는데 그 비명소리가 도저히 내가 맞았으면 맞았지 그 비명소리를 못 들을 정도의 처참하고 처절한 말이지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강경술 씨가 발떡발떡 뛰고 이랬어요. 이래 하는데 그게 막 한 군데 두 군데서만 아니고 양 사방에서 잡아가지고 오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동자를 만들어야 시나리오가 되니까네. 누가 시키느냐, 정남구가 시키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유도해가면서 고문을 해나가는 거야. 당시 경찰은 3월 15일 10일을 사전에 계획된 폭동으로 규정하고 배후에 공산당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강행했다. 북마산 파출소 방화 사건은 공산당의 수법이며 시위 현장에서 인민공화국 만세 소리가 나왔고 신마산 뒷산에서 우연히 발생한 산불은 공산당의 신호 방법인 봉화라고 우겼다. 당시 민주당 도의원이었던 정남규 씨와 아들 정현팔 씨는 부자가 같은 수갑에 채여 폭동과 방화 교사범으로 몰려 가전 수모와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지 경찰과 자유당의 잘못된 보고는 집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3.15 사태에 대해서 2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난동이라는 담화문을 냈고 이인자 이기붕은 마산 경찰의 발포 사건에 대해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마산 시내 중고등학교에는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등교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3.15 사건의 진상을 캐는 데는 국회 조사단도 중요했지만 당시 부산지검 소속 한옥신 부장검사와 허형구 검사의 소신 있는 판단과 조사가 크게 기여했다. 한옥신 검사는 학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던 브론비라가 마산경찰서 사찰과 노장현 경위가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으며 무리한 고문 사건의 진상도 조사했다. 한옥신 검사는 당시 발포 관련 경찰과 고문 경찰을 조사해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 남성동 파출소 주임 김종복, 마산경찰서 수사계 주희국, 수사주임 이종덕, 북마산 파출소 이종환 순경을 전격적으로 구속했으며 이들은 뒷날 혁명재판소에서 무기징역 또는 4년 내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월 15일 밤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18살 김형호 군. 마산 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하루 150판 정도의 품팔이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 낮에는 연탄 배달을 하면서도 야간 학교라도 가기 위해 저축을 했고 18살 김효덕 군은 2대 독자로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누워 직공으로 일하면서 살림을 돕고 있었다. 마산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살 김영준 군은 홀어머니 밑에서 근근히 생활하며 고학을 하다시피 했다. 17살 김삼훈 군도 역시 홀어머니를 도와 직공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돕고 있었다. 17살 김의규 군 마산 창신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한 채 취직을 하려던 중이었다. 구두닦이 오성원 군의 얘기.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개가해서 고아가 되다시피 한 오군은 15세부터 구두닦기로 거리의 소년이 됐다. 천성이 착하고 의협심이 강해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8명의 구두닦이 친구들이 고향 뒷산에 묻어주고 묘비를 세우기도 했다. 모두 사연은 달랐지만은 착한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경찰이 몰아붙이듯이 공산당일 수는 더욱 없었다. (4월이) 되자 3.15 시위 사건은 점차 진정되고 있었다. 따뜻한 도시 마산은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런데 3월 18일부터 마산 거리에는 40살의 중년 여인이 애타게 아들을 찾고 있었다. 사망자가 있었던 곳이나 부상자가 즐비한 병실을 정신없이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내 아들을 못 보았소.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묻고 다녔다. 이 어머니는 차츰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권찬주, 나이는 40살, 찾는 아들은 17살의 김주열이었다. 김주열 군의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용정리. 어머니 권찬주 씨는 나이 17살 때 김재계 씨와 결혼해서 2번째 아들인 주열 군을 낳았다. 주열 군은 남원 농고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듬해 마산 상고에 응시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애타게 찾는 모정은 마산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 많은 시민들이 주열군을 찾는 데 나서주었고 박영수 마산시장의 지시로 시청 뒤편 주소지를 소방차와 양수기를 동원해서 6시간 동안 퍼내기도 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았다. 4월 11일 당일 마산시 중앙부두 앞에 하품하는 분노하듯이 물결치고 있었다. 그 당시 부산일보 마산주책기자였던 허종 씨는 신마산 외교다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후배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중앙부두가로 달려간다.
허종 기자는 바로 이 특종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실종된 지 27일 만에 나타난 김주열의 모습이었다. 눈에 불발된 최루탄이 박혀있는 이 사진은 국내 신문뿐 아니라 AP통신을 타고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지금 중앙부두에 이상한 이 물체가 떠올랐으니까 틀림없이 김주열의 시체일 겁니다. 빨리 가보시오 해서 연락해 줬어요. 그래서 기가 번쩍 뛰면서 남북에는 조용히 나간 척하고 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막 뛰었습니다. 막 달리고 여기까지 이제 벌써 1km 넘는 거리인데 뛰어와가지고 바로 이리 왔죠. 이리 와가지고 바로 바로 이 지점인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누가 보더라도 그런 김주열의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시체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눈에 쇠뭉치가 바뀌고 17, 18세 되는 소년의 아주 동그리한 얼굴이 틀림없이 김주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고 했던가. 김주열의 죽음은 마산 시민들의 가슴을 움직이게 한다.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도립병원으로 옮겨지자 구마산에서 신마산으로 이르는 간선도로는 대모 군중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바로 이 장소가 4월 12일 날 떠오른 김주열의 시체가 바로 이 도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인데 그날 저녁에 많은 시민들이 김주열 시체를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장소에 인사인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에서 고위층에서 또 그 당시에 그 한옥신 부장검사 지금 허행구 법무부 장관이 이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공개시켜야 되느냐 시키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 비참한 것을 갖다가 시민에게 공개되면 오히려 국민의 감정을 상해가지고 시민들이 다시 제2의 마산 3.15 사태가 야기될 것이 아닌가 하고 당국에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민주당 선저부장으로서 그 당시에 허행구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인 허행구 검사를 만나서 차라리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된다. 만일 안 보여주면 오히려 보고 싶은 유언비어가 나타나가지고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럼으로써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당국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해가지고 바로 이 장소가 그 당시에 나무로 된 이거 주리문입니다. 문을 열었더니 마산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태극기 앞에 있는 그 김주열 시체를 보고 그 김시체 보니까 체류탄이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이는 비참한 얼굴을 봤습니다. 보았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자기가 그 체류탄이 바뀐 것을 보고 거나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아들을 갖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 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흥문이 일야 수시간에 마산 시민들의 입에서 말로 옹이집으로서 더 이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4월 12일 날 김주열 시체가 오는 동시에 제2의 마산의 3.15 사태가 야기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4월 11일 이날 밤 자정까지 마산시가지는 함성과 투석과 총격전으로 또 한 차례 소용돌이를 치게 된다. 또 사망자가 생겼다. 제2차 마산의거였다. 이튿날인 4월 12일에는 마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시위를 하게 된다. 마산 성지여고생 300여 명과 마산여중, 마산여고생 800여 명은 김주열에게 바칠 조화를 들고 침묵 시가 행진을 하다가 소방차에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마녀 시민들이 학생 데모에 합세했고 어시장과 부림시장 상인들도 문을 닫고 시위에 나섰다. 데모는 4월 13일까지 계속됐으며 저녁 7시 통행금지 사이렌을 울리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 계속됐다. 경찰은 13일 463명을 통행금지 위반자로 잡아다가 다음 날 풀어주기도 했다. 4월 13일부터 3일간 마산 시내 중고등학교에는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이때 지금의 경남대학교인 해인대학 대학생 200여 명이 처음으로 데모에 나서게 됐다.
죽은 김주열의 출연으로 불이 붙은 마산의 2차 시위는 또다시 정치 쟁점이 되고 민심은 자유당 정부를 떠나고 있었다. 1, 2차 시위로 마산에서는 모두 14명의 고귀한 젊은 생명을 잃게 되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다. 마산에서 불이 붙은 자유당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드디어 서울에서 불기둥으로 바뀌게 된다. (30년의)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당시 인구 15만의 마산 창원 지역은 이제 인구 80만의 상공업 도시로 탈바꿈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진 만큼 거리는 화려해지고 높은 건물도 많이 생겼다. 의거의 도시 마산의 3.15는 어디에 있는가? 마산시 구암동 조선맥주공장 뒤편 산기슭 합동묘역. 이곳을 아는 마산 시민은 별로 없다. 산새소리만 들리는 이곳에 오늘도 70을 넘은 할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다. 할머니는 14기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바치고 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강주 민주화운동도 그마침 그래 다 해주는데 우리 마산은 30년이 되고 그 강주보다도 더 힘든 일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 자식들이 제일 어려운 일을 했다고 보는 걔들 오늘날까지 이래 방치해 둔다고 하는 거는 참말로 마산으로서도 욕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의 3.15 기념물로 남아있는 것은 지난 1962년도에 세워진 기념탑과 65년부터 삼류극장으로 전락한 3.15 회관이 있다. 3.15 회관은 12개의 기둥이 숨진 영령의 뜻을 기리고 있을 뿐 이제는 극장 이외에 아무런 의미조차 없다. 마산시는 올해도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이 극장을 임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 뒤편에 있는 영령보관소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평소에는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다. 또 북마산 파출소 뒤편에는 어느 한 독지가가 세운 기념비가 있고 마산고등학교 교정에도 조그마한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묘지와 조형물을 모아서 성역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망각의 3.15는 제대로 기록조차 남기질 못하고 있다. 마산 지역의 향토사를 집대성하고 있는 것이 마산시사로 볼 수 있지만 이 책 속에 3.15의 기록은 몇 장 없는 실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마산 3.15 의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에 마산 시사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 마산 3.15 의거사에 대해서 취급이 너무 소홀히 돼가 있고 좀 우리가 아직까지 새롭게 이제 보완하려 그러면 앞으로 요걸 향토사로서 또는 민족사의 하나의 시민운동으로서 그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산 시사 편찬에는 참으로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 지난 1964년에 마산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언론인 출신인 김태룡 씨로 하여금 마산 시사 자료집 500여 부를 발간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지금의 유원산업인 동양주정공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됐다는 사실이 기록돼 당시 최모 시장과 유원산업경영주는 이 책을 모두 수거해 불태워버렸다. 비교적 3.15 의거를 상세히 기록한 이 책자를 일부 재력가들이 강제로 불태워 없앤 일을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 3.15는 갈수록 잊혀지고 있다. 지난 71년 마산시는 마산 시민의 날을 어느 날짜에 잡아야 하는지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응답자의 80%가 3월 15일로 적어냈다. 그러나 시민의 날은 5월 1일로 정해졌으며 지금도 시민의 날을 3월 15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이 땅의 그 자유와 민주의 횃불이 된 3.15 의거 정신은 지금 우리 시민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축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3.15 의거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또 꺼지지 않는 민주의 불꽃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좀 늦었지만은 범시민적으로 그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데 다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이 3월 15일은 마산 시민의 날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의 그 정치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마산이 얼마만큼 정의에 그 강한 시민이냐 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공기 그런 정신이 어떤 의거 정신이 우리 마산의 하나의 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성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3.15는 분명히 마산 시민의 날로 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67년부터 마산에서는 3.15 기념 웅변대회가 열려왔다. 당시 이 대회에 출연한 연사들의 원고는 모두 철저한 보안 검열을 받아야 했으나 그래도 맥을 이어 이제는 24회를 맡고 있다. 해마다 마산시와 4.19 유족회 그리고 상의자회가 주관하는 3.15 기념식은 거칠의 행사에 25분 만에 끝난다. 현재 남아있는 단체의 명칭도 그렇다. 3.15란 이름은 없어지고 4.19 유족회와 4.19 상의자회 간판을 달고 있다. 3.15 기념사업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역대 정권은 법으로 묶어놓았다. 이 마산이 3.15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3.15로 인해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 사상 이 마산이 우리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마산큼에는 대한민국의 3.15를 일으킨 곳이다. 매년 3월 15일 전후가 되면은 반딧불처럼 거칠의 행사만 끝내고 나면은 시민의 기억으로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이 3.15 정신이 가장 아쉽고 뼈저리게 사무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마산의 3.15 정신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민주화 이 정치 질 속에 이 3.15 정신이 얼마나 밀도 있게 또 접목 또 내재화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오늘 이 30주년이 되었습니다만은 3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30번째의 반성문을 쏜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이 날을 맞이해야만이 이 날에 고귀한 피를 흘린 영령들에 대해서 조금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3.15는 결코 4.19의 예속물 내지는 한 부문으로 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3.15는 어디까지나 3.15이어야 한다는 이런 마산 시민의 자주적 그런 자긍심이 환기되어서도 마땅한 때라고 아닌가, 또 이렇게 봐집니다.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평가는 30년이 지나면 제대로 나온다고 한다. 아직도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권 야욕에 물들어 진정한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지금 3.15 의거 정신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또 당시에 이런 그 혁명을 도화선을 계기를 만들었던 학생이나 또 시민들이 현실 참여해야 되는 그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전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또 혼미를 거듭하다가 결국 1년이
죽지 않는 사이에 5.16 군사구태라는 걸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군부 통치의 암흑기에 접어들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커다란 역사적인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아무리 학생이나 시민들이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민주화를 위한 진일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한 것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무조건 믿고 맡기고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그들에게 믿고 맡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데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정치권의 문제를 기성 정치인에게 맡기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남몰라라 하고 뒤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부단히 주권자로서 이 기성 정치인들의 움직임과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눈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있고 또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도 주권자로서의 국민, 민주 시민으로서의 감시의 눈은 항상 소홀히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뚜렷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이 땅에 건설해야 할 민주국가, 자주독립국가, 나아가서 분단을 극복해야 할 통일국가의 그런 바탕 위에 뚜렷하게 서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그 뒤에 광주 5.18 그러한 민중항쟁, 나아가서 6월 항쟁으로서 독재의 항복을 받아낸 그런 민중운동의 하나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도 부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산의 3.15 정신은 지역 간의 모든 감정을 극복해내는 그런 평화적인 하나의 통일운동으로서 발전하여서 광주와 부산과 마산, 나아가 대구, 서울, 우리들이 늘 가보고 싶어하는 평양, 백두산 이런 데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민주정신의 한 영원한 하나의 그 고향으로서 모처로서 활활 타오르는 정신적 활화산으로 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 지역 문학 예술인들은 예년에 없던 기념 사업을 해냈다. 3.15 서른돌 기념시집을 발간해서 낭송회를 가졌고 이 지역을 지키고자 땀 흘리는 젊은 향토인들은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 민주와 자주예어를 떠올리고자 노력한다. 마산의 3.15는 누구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마산을 한국의 정치 1번지, 민주의 성지, 정의로운 도시라고 말한다. 꽃다운 생명을 바친 영령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민권의 귀중함을 오늘에 남겼다.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는 일은 오늘의 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